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꼭 드려야 하는 주제입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나면 정신적 슬픔도 크지만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할 서류와 절차들이 산더미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장례 절차와 상속 정리에 치이다 보면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해 두셨던 보험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단순히 보험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보험료를 내오셨는지 그 소중한 권리가 잊히지 않게 지켜드리는 것도 자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험 멘토로서 부모님 사후에 상속인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 권리와 절차, 그리고 자칫 놓치기 쉬운 실무적인 주의사항들을 아주 차분하고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경황 없는 와중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부터 신청하시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굳이 동사무소 안 가셔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부 24 접속해서 클릭 몇 번이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신청하고 며칠 뒤에 문자나 우편으로 부모님 계좌랑 보험 리스트가 쫙 오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분이 그걸 보고 우리 부모님 보험은 이게 전부구나 하고 거기서 멈추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이 서비스는 편리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망 시점에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계약 위주로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간편해졌을지 몰라도 그 결과지가 부모님 보험의 전체 기록을 다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미 해지된 보험 속에 숨어 있는 권리입니다. 해지된 보험에서 무슨 돈이 나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계약은 해지가 됐어도 사고 당시, 병원 진료 당시에 보험이 살아 있었다면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이 2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병원비 부담 때문에 1년 전에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해지하셨다고 칩시다. 안심 상속 리스트에는 이 보험이 안 뜰 확률이 매우 높지만 진단 받으셨을 때는 보험이 살아 있었겠죠? 그렇다면 청구를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그 진단비 당당하게 청구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숨은 청구권은 결과지에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과거 가입 이력을 대조하며 뒤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투병 중에 차마 챙기지 못한 실손 의료비와 수술비입니다. 부모님이 오랫동안 편찮으셨다면 가족들 모두 간병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을 겁니다. 병원비 영수증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작 청구는 미처 못한 채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안심 상속 서비스는 이 보험이 있다라는 건 알려주지만 이 영수증으로 얼마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알려주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5년치 진료 내역과 보험 약관을 하나하나 대조해보는 작업, 이건 단순 전산 서비스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러분, 그리고 저 같은 설계사가 함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험사가 청구 안 하신 돈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먼저 전화를 해줄 것 같으세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으면 그 돈은 그대로 보험사 수익으로 잡히거나 결국 국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죠? 안심 상속에 안 나오면 어떻게 찾으라는 거냐? 제가 딱 세 가지 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셔서 진료받은 내용을 조회하시고 최근 5년치를 전부 떼보세요. 부모님이 어떤 병원에 가셨고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날짜별로 전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사별로 가입 이력 전체를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심 상속 리스트에 없더라도 부모님이 예전에 거래했던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지된 계약 포함 전체 가입 내역을 요청하세요. 그런 뒤 날짜를 대조해 보는 겁니다. 병원 간 날짜와 보험이 살아있던 날짜를 맞춰 보시는 거예요. 암, 뇌, 심장 같은 큰 병이 아니더라도 수술이나 입원 이력이 있으면 가입한 보험에 수술비 특약이나 입원비 특약이 있다면 청구를 하지 못해서 못 받은 보험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귀찮으시죠? 그래서 저 같은 보험 멘토가 있는 겁니다. 서류만 준비를 해오시면 제가 이 대조 작업을 직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숨은 보험금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 기뻐만 하실 게 아닙니다. 이 보험금이 자칫 잘못하면 세금으로 되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남일 같으시죠? 아닙니다. 보험금도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받은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세금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실무적인 팁을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구분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건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본인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본인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가입을 하셨다면 그 보험금은 아버님의 재산입니다. 나중에 자녀가 받으면 상속세 대상이 되죠. 하지만 만약 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부모님을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설정을 했다면 어떨까요? 이때 받는 보험금은 부모님의 상속 재산이 아니라 그 자녀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이라도 부모님 보험의 계약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빚이 더 많은 상속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상속 포기를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때 상속 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즉,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만큼은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미지급 환급금이나 피보험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이런 보험금들은 성격에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보험금을 받았다가는 상속 포기 효력이 사라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죠? 사실 부모님을 보내드린 슬픔 속에서 이런 서류 뭉치들을 뒤지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귀찮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덮어두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보험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담보로 매달 정성껏 지불해온 약속입니다. 그 소중한 마음이 절차를 몰라서 혹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지금 당장 실천하기 어려우시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안심 상속 서비스 결과지만 보고 포기하지 말 것. 혹시나 놓친 권리는 없는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보험 멘토인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나를 지켜주듯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험도 마지막까지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공유를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파트너, 보험 멘토 이학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